오늘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춘기 다시 해석하기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사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관점을 깨부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의 사춘기는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그런 트러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에는 사춘기 맞이하기라고 해서 사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춘기 함께하기입니다. 사춘기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죠. 이때 나의 사춘기를 함께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서로를 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함께하기를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춘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그리고 사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또한 이제 청소년과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양육자분들에게도 많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혹은 사춘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중2병 혹은 사춘기는 갈등이 시작되는 시기 혹은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은 가치관적인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지, 어떠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대화가 누구도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춘기가 온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시나요? 맞아요. 사춘기가 온 것을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와 나의 공간이 계속해서 분리되거나 혹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공간이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춘기라는 것은 사실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정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인데, 우리는 그동안 나와 매우 밀접했고 애정 관계가 매우 긴밀했던 이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려워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혹은 반항의 시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왜 사춘기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청소년들에게 여러분 사춘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아니요 라고 외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가족 어른들 중에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희 엄마는 경험 안 했다고 했어요. 저희 아빠는 사춘기가 안 왔었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사춘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성장의 의미로 보기보다는 반항의 시기라든지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춘기를 어떻게 표현해왔을까요? 사춘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구나 경험하는 일인데 이 몸이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를 우리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이 부정적으로 보면서 나를 부정하게 되고 이 나의 몸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가 안 오길 바라는 마음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는 시기를 질병으로 치부되었을 때 문제가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요, 당연히 그 시기에 나는 이런 반항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한 자기 존중감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사춘기라고 얘기하고 중2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관점 안에는 사실 성인이 청소년과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춘기가 어떤 것인지 같이 고민해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춘기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우리 자녀에게 설명한다면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춘기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시면 서로 좋아요.
내가 떠오르는 부모님께서 떠오르시는 사춘기의 이미지와 어떠한 이미지, 느낌, 색깔 혹은 어떤 사람 혹은 옷차림, 외모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적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필터링 없이 내가 사춘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마인드맵을 그려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 신체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혹은 방에만 들어가거나 짜증, 화, 일이 안 풀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견이 생기고 혹은 엄마와의 갈등이 생긴다와 같이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 나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춘기를 어떠한 질병이나 누군가를 통제해야 하는 그런 시기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춘기를 정의하는 주체를 바꾸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간에는 나의 말을 잘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안 할래 혹은 대답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이제 사춘기가 왔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반항을 하거나 이제 짜증을 부린다 라고 그 감정을 퉁쳐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이야기를 바꿔보자면 반항의 시기라기보다는 주체성이 성장하는 시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경계라는 바운더리가 점점 더 확고하게 구축되는 시기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고 나만의 것, 개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곳에 계속해서 누군가 침범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것을 주입하려고 하거나 너 그동안은 이래왔잖아 라고 했을 때 사실 자아 정체성이 완벽하게 내가 스스로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춘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바라보고 주체성을 자녀에게 주는 그 선택권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사춘기 맞이하기입니다. 우리는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3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사춘기를 말하는 주체를 바꾸다. 즉, 사춘기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면 됩니다. 두 번째,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를 알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청소년 당사자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준비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변화라는 것, 어떠한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의 변화는 큰 변화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마지막 3번째는요,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설명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 누구나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식보다는 경험을 나누고 내가 이 경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월경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 아니면 내가 우리 지연이를 이제 낳았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었어. 너를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이었단다? 이런 식의 마음의 느낌을, 경험을 나눠주는 시간이고, 이것이 지식을 함께 더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완벽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라고 하면서 제가 인사이드 아웃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사실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것을 봤더라고요. 여기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마음의 5가지 요소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5가지 요소가 뭐가 있었죠?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는 분노예요. 까칠은 예민함을 얘기하죠. 그리고 소심이라고 했습니다. 소심이는 공포를 뜻합니다. 이렇게 5개의 감정들이 뭉쳐져서 그 아이가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아이가 슬픔이라는 걸 느껴서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구슬들이 나올 때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기쁨이가 만들어 놓은 노란 구슬을 슬픔이가 만지자
파란색과 섞이는 노란색과 파란색과 섞인 구슬로 바뀌게 되죠. 자, 이것을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심리적인 변화를 뜻하는데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재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이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을 기르는 게 바로 성장해 나가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이 시기에 함께 해주면 가장 좋은 것들을 제가 적어와 봤습니다. 저희 라라스쿨의 부모의 첫 성교육이라는 도서에도 저희가 자세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자, 이 세 가지는 나의 마음 돌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감정을 많이 알고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일기, 느낌일기를 쓰는 것이에요. 느낌일기라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어제인 10월 30 저는요 10월 30일 날 강의를 준비하다가 강의 원고를 날렸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때 제 기분은요 분노와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한탄 막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고 이게 나중에는 분노, 화로 표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짜증으로 표출까지 됐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느꼈던 느낌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적다 보면요 이런 말들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우울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답답함이라고 설명하기엔 애매하고 우울함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약간의 슬픔도 포함이 된 것 같고 짜증도 포함이 된 것 같을 때 우리가 이 감정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양육자나 지도자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감정을 뭐라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요. 일상에서 감정 단어 쓰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 청소년들 만났을 때는 짜증나, 대박, 진짜? 아니면 너무 좋다 라는 약간 비속어를 섞은 그런 표현을 쓴다거나 되게 단순한 표현들밖에 쓰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냥 짜증나, 좋아 이걸로만 설명되진 않죠. 우리가 감정 표현들을 조금 다양한 어구로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 자녀가 훨씬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요. 관계에서 더 쉽게 이해받을 수 있고 나를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정 수용하기입니다. 자녀가 어떠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너 사춘기 왔어?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너 또 짜증 부리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어떠한 하나의 감정으로 퉁쳐버리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반복해서 거울로 보여주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무엇이냐면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엄마 이렇게 하니까 짜증 나잖아. 이렇게 하니까 나 진짜 싫다니까. 그러면 싫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너 이거 싫다고? 알겠어 라고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지 그것을 어떠한 내가 보기에 보여지는 감정으로 퉁쳐버리고 묶어버리실 필요만 그러지만 않으시면 돼요.